안녕하세요. 건법부자 조건입니다. 저희 건법부자 채널의 채널명을 변경하게 돼서 짧게 말씀드립니다. 저와 유상목 법무사가 운영하던 건법부자라는 제목의 채널명을 부동산 별건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하려고 해요. 이름처럼 부동산 별거 아니다 이렇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또 부동산의 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도움이 되는 정보와 내용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 망해요. 포스코 같은 회사는 굉장히 굴지의 회사잖아요. 하루로 따지면 한 250억 이상 될 거예요. 구조조정이 된다든지 감원이 된다든지 분명히 타격이 올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브랜드 이미지 타격이라든지 경쟁력 후퇴에 대한 비용까지 감안한다면 훨씬 큰 피해가 있지 않을까. 대표님, 요즘에 뉴스에서 대두되고 있는 게 포스코 ENC나 DL건설 같은 회사에서 사망사고. 사고 뉴스가 네. 엄청 많이 나잖아요. 네. 왜 이렇게 요즘 자주 반복되는 것 같으세요? 최근에 안전에 대한 계획이 많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고 안전에 대한 보강도 많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건설 현장 여건상 사망사고가 없지 않았어요. 근데 사회적인 이제 분위기라든지 안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강조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망사고가 나오고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 더 이렇게 좀 붉어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이 생각하는 문제점은 어떤 게 있으세요? 아무래도 안전에 대한 투자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고 그 이유는 이제 가격이겠죠. 비용이고 또 기간이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안전에 대해서 내가 충분한 투자를 하고 싶지만 결국엔 정해진 금액 내에서 건축의 품질도 지켜야 되고 안전도 지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 약간 안전에 대한 부족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가 생길 수 있다. 저희 사업은 또 기간이 이제 비용이잖아요. 단기간에 사업을 빨리 해야 된다라는 어떤 압박이라든지 계획 속에서 무리하게 일을 하다 보면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죠. 하청구조, 하도급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런 건 어떤 문제예요? 저희 회사에서 공사를 이제 수주를 받잖아요. 그러면 일부 공사에 대해서는 외주 공사, 하도급 공사를 준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그냥 내주는 게 아니고 경쟁을 시킨단 말이에요. A 업체, B 업체 해가지고 경쟁을 해서 해야 되는데 가장 기준이 뭐예요? 그렇죠. 가격이죠. 가격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하면서 또 퀄리티는 유지를 또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안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더 로우 코스트를 책정할 수밖에 없고 기간도 조건이니까 입찰에 대한 조건이니까 그렇게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 하도급 업체들의 이 경쟁 품질이 좀 낮아지게 되고 그래서 또 안전에 대한 불감이라든지 장비에 대한 미흡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또 사고가 나는 게 아닐까. 제가 또 따로 본 거에서는 네. 외국인 인력들이 많아지고 나이가 좀 많아진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점을 제기하더라고요. 지금 현장에 가보면 이제 공종마다 달라요. 조금 깨끗하거나 좀 덜 힘든 공종이 있고 되게 라우하고 거칠고 이런 공종이 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도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 사실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인력 수급도 안 되고 그래서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게 이제 외국인 노동자인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의견이 있어요. 어려우니까 안 해, 힘드니까 안 해. 이런 시장 상황 자 좋다 이거야. 그래서 그 일을 외국인 노동자가 대처해. 근데 그거 만약에 대처 안 하잖아요. 건축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올라갑니다. 왜? 사람이 없으니까. 일은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기술자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몸값이 올라가는, 옛날에 IT 붐 났을 때 개발자 이렇게 올라가듯이 그런 측면으로 문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 이런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일하는 사람이 결국엔 외국인 노동자고 그러다 보니까 소통에 대해서 약간 원활하지 못한 면이 있고 아무래도 사고랑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은 더 높아진다. 그러면은 지금 사건 사고 많아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눈초리가 엄청 세잖아요. 영업 정지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정부에서 이제 확실히 기강을 좀 잡으려는 것 같아요. 안전에 확실히 유의해라 라는 어떤 큰 회초리, 몽둥이를 그냥 들고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자 라고 하는 게 느껴져요. 근데 조금 아쉬움은 있어요.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무조건 매만 들고 회초리만 든다고 이게 바뀔까? 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거기에 대한 회유책 또는 거기에 상응하는 당근 정책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영업 정지가 되면은 경제적인 손실이 어느 정도 나는 거예요? 이번에 포스코 가지고서 이제 영업정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듣기로 그냥 포스코 연매출이 한 10조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영업을 못하게 한다. 하루로 따지면 한 250억 이상 될 거예요. 그거를 영업정지를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만큼의 영업을 못함으로써의 그 손실은 기본적일 것 같고 저는 사실 그보다 더 걱정되는 거는 그 기업뿐만이 아니고 그 기업에 이제 종사하는 사람들 구조조정이 된다든지 감원이 된다든지 분명히 타격이 올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그랬을 때 그 수천에 달하는 그 임직원들과 아까 얘기했던 그 하청업체들 오너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직원들 그 일가족까지 생각한다면 수천 수만의 피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경제적인 피해도 굉장히 클 것이다. 포스코 같은 회사는 굉장히 뭐 굴지의 회사잖아요. 국내 건설 굴지의 회사인데 브랜드 이미지 타격이라든지 경쟁력 후퇴에 대한 비용까지 감안한다면 뭐 매출액 10조보다는 훨씬 큰 피해가 있지 않을까. 10조면은 감이 안 오는 숫자네요. 네네. 영업정지 관련해서 뭐 국회에서도 정책 같은 거를 내는 것 같더라고요. 매출액의 3% 이내의 과징금 부과 혹은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은 얼마나 좀 강력한 제지라고 생각해요? 회사 망해요. 건설 회사가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순수하게 그냥 남의 공사만 해주는 회사가 있고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판매해서 이득을 보는 그런 회사가 있고 근데 남이 외주를 준 공사에 대한 시공을 하는 회사가 매출액에 대해서 3%의 과징금을 맞는다. 그럼 회사 망하라는 얘기예요. 이익률이 이런 거 저런 거 계산하고 나면 10%도 안 돼요. 전체 매출액 대비의 이익률이. 물론 이제 브랜드 있는 회사라든지 그런 회사의 구조는 저희 회사랑 비교할 바는 아니겠지만 특히 이런 중소형 회사 같은 경우에는 3%의 과징금을 낸다. 그러고 나면 유지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근데 대표님 제가 계속 막 영업정지 이런 엄청 빡센 단어들을 얘기하는데 전혀 걱정이 없어 보이시는 게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일단 뭐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안전하게 잘해요. 잘하고 안전에 뭐 잘한다는 표현은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최대한 사고가 없도록 노력을 합니다. 사고가 없도록 노력을 하고 혹시 또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산재보험이라고 들어보셨죠?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산재보험뿐만 아니고 근재라든지 국문이라든지 이런 보험들이 뭐냐면 산재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그 이외의 것들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사사고로서 처리할 수 있는 산재보험의 맥시멈이 100이라면 뭐 200, 300까지도 보장해줄 수 있는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망은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사망 외에 장애가 생긴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대비한 뭐 근재보험이라든지 추가의 추가 보험을 가입을 한다. 그리고 아까 뭐 국문보험 말씀드린 건 뭐냐면 공사를 진행하다가 우리 현장 말고도 옆에 이웃 건물에도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뭐 이웃 건물에 벽이 금이 간다든지 뭐 건물이 기울어진다든지 그런 다양한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책임도 영세한 건설사는 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 회사 하나 그냥 망해버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보험과 보증도 필요하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증보험이 좀 튼튼하게 되어 있다 보니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혹시 발생되는 인사나 아니면 재난사고라든지 이웃 건물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어느 정도 질 수 있지 않을까. 신뢰에 있는 회사인 거와 동시에 재무적으로 탄탄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재무는 뭐 깔끔합니다. 네, 언제든지 뭐 신용 등급 좋고. 안전에 대해서 엄청 신경 쓰신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엄청 신경 쓰시는 게 보이는 게 대표님 책상 바로 옆에 저 안전모가 있다는 이거 현장 나갈 때 쓰는 거. 피디님 센스 있네요. 저런 걸 봤어. 그리고 아까 하도급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사고 나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추락, 그 다음에 낙하물 이런 거거든요. 신축 현장에서 사람이 떨어지거나 그걸 막아주는 게 이제 비계거든요. 근데 비계도 시스템 비계라는 게 있고 일반 비계라는 게 있어요. 일반 비계는 안전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견고하지도 못해. 사고가 났을 때의 안전장치가 허술해. 근데 시스템 비계라는 거는 들어보면 시스템이라니까 뭔가 좀 짱짱해 보이지 않아요? 네, 엄청 단단해 보이고 비싸요. 그리고 안전해요. 비싼 만큼 정말 튼튼하고 안전한 가시설물이야. 그게 추락을 방지해줘요. 낙하물도 많이 막아주고. 근데 이런 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달라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시스템 비계를 잘 안 쓰려고 그래. 근데 저희 회사는 100% 시스템 비계 써요. 예를 들어서 소규모 현장에 비계 비용 한 3천만 원 한다고 치자고요. 그 3천만 원 문제가 아니야. 회사 하나 넘어지는 거는 정말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돈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대한 어떤 의식이나 마인드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 회사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은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라는 느낌도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나는 그렇게 메시지를 항상 주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네. 한번 회의 때 한번 물어볼게요. 대표님은 안전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많이 쓰시고 돈 좀 덜 버는 게 나아요. 안전이 훨씬 중요해요. 사고 나면 당사자의 괴로움뿐만 아니고 가족의 괴로움, 또 저의 경제적인 피해, 뭐 마음 아픈 피해 이런 거 생각하면 돈 좀 덜 버는 게 낫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에 현장 따라갔을 때 네. 한번 안전 얼마나 신경 쓰시는지 따라가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